형태는 원하는 대로 하세요. 토요일은 그냥 쉬고 있고 싶어서. 봐봐. 어디 편하면 오늘은 이제 저 앞에 거 다 샀어 안 샀어? 못 썼어요. 못 바꿨어 아직? 바꿔 빨리. 저기 하다 말았지? 64페이지. 또 어디다가 하나 더 썼어. 없어? 아이 자식 진짜 귀찮게 하네. 바꿔와야지. 사온 게 아니라. 보자, 경태야. 저번 시간에 원소의 비율까지 했다. 이제 주기율 비율 보자. 주기율 비율은 뭐야? 그 원소들을 나열해 갖고 주기적인 성질로 나열을 해. 어떤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게 주기적으로 배열하다 보면 갖고 화학적 성질이 세로 줄로 오도록 만든 표가 주기율표야. 한번 봐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일정 원소마다 일정 주기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도록 만든 표야. 그리고 자 원소들을 원자 번호 양성자 순서로 나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 줄로 오도록 배열한 거야.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배우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첫 번째 이런 게 더 중요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원자량이라고 있어. 원자량은 뭐냐? 경태야.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선생님 실제 질량이 아니고 뭐예요? 자, 원자 하나는 너무 작아갖고 눈에도 안 보여. 그러면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다. 원자 한 개의 질량. 졸라 작지. 24승이다. 졸라 작아.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의 실제 질량을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이렇게 말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화학을 좀 편하게 하려고 상대적인 질량을 정한 거야. 화학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A에 대한 B니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누구다? 탄소인 거야.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1로 한 거야. 그 다음 수소는 1로 한 거야. 원자번호 1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산소는 16, 질소는 14로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거든. 근데 자 주기율표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가 나와. 그리고 모줄리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쓴 사람들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는 뭘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규칙에서 벗어나. 딱 맞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줄리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의 X레이를 X선을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양성자수를 셌어. 그래서 양성자수대로 뭘 매겼다?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줄리가 구한 있잖아. 이 밑에다가 뭘 쓰냐면 A는 원자번호를 써. 이 원자번호는 또 뭐다? 양성자수하고 똑같단 말이야.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원자 중성이지. 그럼 플러스가 3개면 마이너스도 몇 개야 돼? 그렇지. 전자수가.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뭘 쓰는 거야? 질량수를 쓰는 거야. 근데 배웠지?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다 갖고 있지.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배, 중성자가 1839배. 얘들이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지.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다 갖고 있다 했어. 원자나 원자핵이나 질량이나 거의 같다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표시해요? 이게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저번 시간에 해줬을 거야 선생님이 이거? 한 번도 안 해주면? 그러면 규칙이 뭐 있냐면 자 리튬이야. 원자번호 3번이야. 원자번호 3번이지. 그러면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수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몇 개야? 3개지. 전자 3개지. 그러면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야.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7이지. 7이 나온 말이야. 7인데 7은 여기가 3개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그러면 세 개면 양성자 세 개면 중성자는 몇 개야? 네 개. 이해됐어? 그리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면 원자번호 8번이니까 원자번호 8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수 8개, 전자수 8개. 그러면 선생님이 이때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짝수면 2에 남아요. 2에 남으면 16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16은 뭐 플러스 뭐예요? 8 플러스 8.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홀수면 원자번호 홀수면 양성자수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 그리고 짝수면 2n이야.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 누구? 수소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질소 7, 14,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이걸 따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주기율표는 세로줄하고 가로줄이 있어. 세로줄은 뭐야? 주기야, 주기.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조기야. 응? 근데 가로줄보다 세로줄, 조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 보자. 그러면 자 주기율표를 갖다가 이제 주기율을 갖다가 최첨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데베라이야. 거기 나왔어. 제일 밑에 나왔지? 데베라이너가 있어. 이 사람은 세 쌍원소설이야. 성질이 비싼 세 쌍의 원소를 묶었어. 리튬, 봐봐.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야. 근데 얘들은 원자량에 의해서 주기율을 만든다. 그러면 양 끝에 놈의 원자량을 더했어. 그걸 2로 나눴어. 그랬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온다. 봐봐. 뭐라고 나오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 양 끝 놈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누가 있냐면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옥타브설이야. 옥타브가 한 옥타브가 얼마니?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얘도 뭐에 따라? 원자량에 따라 뭘 나열했어? 원소들을 나열했어. 그랬더니 8번째마다 원소들을 원자량 수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발견된 게 옥타브설인 거야. 드디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어.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이 사람도 뭐에 따라? 원자량에 따라. 당시에 발견된 66종의 원소를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수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몇몇 원소들이 이 주기성에서 벗어난 거야. 완벽하지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율표는 원자량에 의한 게 아닌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누구? 모줄리가 어떻다? 이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촬영해갖고 원소들의 양성자수를 세가지고 뭘 매겼다? 원자번호를 매겼어. 즉, 이 사람은 원자량이 아니라 뭘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번호. 그랬더니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구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 모줄리의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만든 거야. 이해됐어? 봐라.
모듈이라는 단어는 양상대수에 따라 원소마다 원자번호를 정했고 이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상대수 즉 원자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됐어. 뒷장 넘겨봐. 근데 그래갖고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가 이거야. 근데 주기율표에서 왼쪽하고 가운데가 금속 원소야. 그리고 얘가 여기가 이제 녹색이거든. 얘가 노란색이고 녹색이 비금속.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놈이 중금속이야. 그리고 얘도 금속 쪽에 있지만 수소는 비금속이다. 응? 이해됐어? 그럼 보자.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경태야. 한 번은 설명해 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한번 해볼게. 자, 경태야. 주기율표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뭘 가지고? 족과 주기로. 주기는 뭐야? 전자가 원자의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어. 이 궤도가 전자 껍질이라고 해. 전자 껍질수요. 가지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야 7주기까지 있어. 경태야, 몇 주기까지 있다고? 이제 7주기까지 있어. 족은 세로야. 근데 족이 주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해. 족은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뭐야? 원자가 전자수란 말이 있어.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라는 뜻이야. 원자가 전자수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해.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즉 이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으면 이게 화학적 성질이 결정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이.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족은 몇 쪽까지 있냐? 1족, 2족, 근데 13족부터, 3족부터 12족까지 빼버린다. 응? 바로 14, 14, 15, 16, 17, 18초까지 있어. 응? 그래갖고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외워야 돼. 경태야. 수, 해, 리베 B씨는 B씨는 그지. 리베 B씨는 아니 코드 노프네. 노프네. 그 다음 나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이렇게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각 주기는 전자 껍질수로 했지. 그러면 얘들은 각 껍질은 K 껍질, L 껍질, N 껍질이야. 근데 각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 몇 개? 2개. 잡아서 봅시다.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야. 근데 8개 먼저 들어가고 네 번째 껍질 갖다가 다시 세 번째 껍질로 하고 10개를 치고. 그러니까 우선 8개를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만족하는 걸 뭐라 그래? 안정적이야. 그 규칙을 옥택 규칙이라고 해.
모든 원소들은 뭘 만족하고 싶어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해.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이. 그걸 만족하는 놈이 몇 쪽이다? 18쪽입니다. 18쪽. 18쪽은 봐봐.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2번이지. 2번이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게 있나 봐. 그 복숭아 알러지가 있나 봐. 옛날에는 그래도 잘 먹었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 두들기나. 요새 복숭아 사놓고, 한 박스 사놓고, 이제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냐? 첫날에 여기 봐. 그때 있잖아. 이거 지금 두드러기 넣는 거 있잖아. 두드러기 났지? 첫날에 여기도 뭐, 여기가 두드러기 넣는 지금도 아직도 있는 거, 아직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새는, 요, 장갑 있잖아. 비닐 장갑 있잖아. 끼고, 폴리그램 끼고, 씻어. 그리고 씻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벗겨.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잡아먹는 거야. 그거 먹는 것도 괜찮아. 먹는 건 괜찮아. 이게 이 털이 있잖아. 털 없어. 털 알러지 같아. 이게 털이 나오는 거 두드러기 나와.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알러지가 생겼나 봐. 옛날에 알러지가 그렇게 안 심했거든. 잘 먹었거든 선생님. 근데 요새는 심해졌나 봐. 그러니까 간지럽더라 계속. 몸이 간지러워. 온몸에 나는 거야. 태우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얘는 헬륨 원자번호 2번이지. 그러니까 2번이니까 경태야 어떻게 돼? 전자수 2개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채워. 만족해. 옥텟 만족해. 근데 네온은 10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두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 아르곤은 18번이야. 2개,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 이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들을 무슨 기체라고 그래? 다른 기체인데 다른 놈하고 활성화가 안 돼. 반응 안 해. 지는 안쪽이니까 혼자 하고만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리고 얘들은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되지. 근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생겨. 그래서 얘네들 이론자 원자라고 해. 이해됐어? 엄마 잘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다 누굴 물어? 18조 물는 거야. 18조과 같은 전자를 갖고 싶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되냐? 얘들은 이온이라는 게 있어. 이온이 뭐냐?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물질은 전자하고 이온이야. 이온은 뭐냐?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야. 즉,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뭘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이야.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봐봐. 예를 들어볼게. 나트륨 같은 경우는 1쪽이니까,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하나야.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7개를,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러면서, 버리면서, 양형이 되는 거야. 일가양형. 전자 하나 버리니까, 일가양형. 전자 2개 버리면, 이가양형. 3개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삼가양형. 양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플로리는 원자번호 9번이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야. 몇 개가 부족해?
7개니까 1개가 부족하죠. 1개를 얻어 7개를 버려. 한 개요. 그래. 플로리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뭘 만족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비추게? 이해됐어? 1족은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7개를 꽂히는 게 편해?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2족은 몇 개야? 원자과 전자가 2개.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꽂히는 게 편해? 그렇지. 그러니까 일가 양이온. 이해됐어? 13족은 3개니까 3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5개라도 꽂히는 거보다. 선생님, 근데 14족은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해. 굳이 쓰자면 4 플러스 거든요. 응? 근데 보자. 자, 플로리는 17족이야. 17족이니까 17족은 전자 1개를 얻는 게 편해? 그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야, 얘는 2개를 얻는 게 편해. 얘는 3개를 얻는 게 편해. 이해됐어? 하고 전부 다 18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옥텟식을 만족하려고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온이 돼. 이해됐어? 그러면 봐.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오지. 금보다. 주기율표에서 왼쪽하고 가운데가 금속들이야. 금속들은 전자의 금속성이 크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럼 뭐가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이해됐어? 근데 이 중에 1족은 누굴 제외? 수소는 제외.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1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17족을 뭐라고 해요? 17족을 할로젠 화석. 이해됐어요? 즉, 전부 다 주기율표는 우리가 뭐에 따라, 원자 번호에 따라, 양성세수에 따라 화학 특성들이 새로에 오도록 만든 표야. 그러면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 특성들이 비슷해. 그럼 선생님 뭐가 틀려요? 몸무게가 틀려져. 원자량이 달라져. 즉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 약간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봐라. 얘들은 누가 같은 전자 배치를 원해? 헬륨과 같은. 리튬은 전자 3개니까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전자 2개 돼요. 벨륨은 원자번호 4번이니까 2개를 잃어갖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붕소는 100개를 잃어. 3개를 잃어. 그리고 봐라. 여기에서 얘들은 누가 같은 전자 배치를 원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자, 네온은 10개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7개니까 전자 3개를 얻어. 얘는 8개니까 2개를 얻어. 얘는 9개니까 몇 개를 얻어? 1개를 얻어. 얘는 11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12개니까 몇 개를 버려? 2개를 버려. 얘는 13개니까 3개를 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또 누가 같은 전자 배치를 원할까? 아르곤과 같은 거죠. 18개.
2개, 8개, 8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15개니까 3개를 얻어. 얘는 16개니까 2개를 얻어. 얘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 얘는 19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20개니까 2개를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주기율표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경태. 그럼 보자. 경태야. 첫 번째, 뭘 보자? 뭘 보자? 자, 이제 알카리 금속. 이쪽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알카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했어. 응? 그럼 보자. 알카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보자. 첫 번째, 알카리 금속이 있어. 알카리 금속은 몇 쪽? 1쪽이야, 1쪽. 어? 그러면 알카리 금속에 뭐가 있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도 있어. 근데 프랑슘 빼버리면 너무 반기, 너무 빨라. 그러면 야, 반응성이 누가 더 좋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생님 말했어. 금속들은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금속성이 크다겠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다. 이해됐어? 어? 그럼 보자. 이때 특징이 있어야 돼. 특징이 있어. 원래는 금속들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성, 연성이 생겨. 그리고 정의전도도 그 열전도도가 좋다겠지. 광택도 난다 했지. 전자가 빛을 반사하니까. 실온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고체고 광택도 나. 근데 광택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사라져요. 원래는 광택이 나야 돼. 근데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적어. 좁쌀만하게 짜려놓지 물 위에 떠버려. 금속인데도. 세 번째, 물러. 쉽게 그러다 보니까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이해됐어? 그렇게야.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커. 야, 즉 금속들은 산화되려.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반응해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있기가 힘들어. 하고 반응성이 커서 물하고 산소하고 잘 반응한다. 즉 첫 번째 누구니?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산화가 돼요. 나트륨이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하면서 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뭐하고도 격렬히 반응해. 물하고 격렬히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자기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거야. 봐봐요. 자, 나트륨하고 물이 반응했어. 물이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수산화나트륨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수산화나트륨 발생하고 수소기체가 있어. 근데 이 수소가 뭐다? 가연성이 타버린단 말이야. 그거 팍 소리 내면서 타버려. 그리고 이거는 뭐다? 수용액은 염기성이야. 하고 페놀프탈레인 뿌려놓지.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산성, 중성인지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지시약이야. 근데 무문빨이 얘는 염기성이 될 때만 빨간색이 돼. 그래갖고 염기성이 생겼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변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카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화되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을 보관하기 위해 어디?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다가 보관하는 거야. 이해됐어? 좀만 쉬어. 쉬어, 경태야. 잘 거야?
좀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어. 어? 말고 작은 거 옆에 작은 거 있어. 그럼 버려야 돼. 자, 보자. 자, 이제 알칼리 금속의 D창 성질 보자. 응? 알칼리 금속의 성질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을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리튬은 쉽게 잘리지. 전부 다 나트륨, 칼륨 쉽게 잘려.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 근데 단면의 색변화가 이제 원래 밖에는 산화돼 있었어. 검은색이었어. 근데 은백색이 드러나. 근데 조금 있으면 산화돼갖고 은백색이 사라져. 한번 봐봐. 자, 리튬은 광택이 서서히 사라져. 나트륨은 광택이 금방 사라져. 칼륨은 광택이 빠르게 사라져. 이해됐어? 그리고 공통적인 성질은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광택이 사라진다. 그리고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놀피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각각 넣고 반응하는 모습과 수용액의 색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리튬은 잘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나트륨은 격렬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칼륨은 매우 격렬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용액의 색변화는 뭐야? 구색에서 뭐가 된다? 붉은색이 되지. 왜? 용액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피탈레인은 무문빨이지. 염기성이 되면 빨간색이 된다. 옆에 나왔어. 공통적인 성질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그리고 자, 옆에 나와있어. 페놀피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띈다. 그리고 반응 후 수용액의 액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소기체 확인은 수소기체는 스스로 잘 타는 다양성이 있어 수소기체에 불을 붙이면 톡소를 내면 탄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광택이 사라진 속도와 물과 반응하는 정도를 알칼리 금속 반응성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 알칼리 금속 실험한 거, 굉장히 리얼하게 실험한 거, 거의 폭탄주 같이 하는 걸 보여줄게. 응? 터져버려. 이걸 봐봐. 자,
맞지? 확실하지? 거의 폭탄 수준이지. CS였나? 그렇지. 장난 아니지? 그 다음 17쪽이 이제 뭐냐? 할로젠 원소를 보자. 할로젠 원소를 보면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야? 17쪽이지. 17쪽인데 보자. 자, 보면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금속들로 뭐뭐 있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지. 근데 누가 반응성이 커? 위로 올라올수록.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올라올수록 반응성이 크다. 응? 근데 얘들은 공기 중에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요. 뭐? F2, CL2, Br2, I2.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근데 얘들의 상태나 분자 상태일 때 상태나 색이 다 달라. 얘는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 그리고 얘는 연노란색, 얘는 노란색, 얘는 뭐야? 젓갈색, 얘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자,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온자 분자로 상태로 있는데 F2, CL2, Br2, I2로 존재한다. 특유의 색을 띈다. 플로린은 상온에서 기체, 옅은 노란색. 염소는 기체, 노란색. 그리고 브로민은 액체, 젓갈색. 아이오딘은 고체, 보라색을 띈다. 반응성이 커서 수소나 다른 알칼리. 야, 얘는 17쪽이지. 17쪽이다 보니까 누구하고 잘 결합해? 일가 양면하고. 지가 일가원면이니까. 그래서 수소하고 잘 결합해. 그래서 봐봐. 수소와 결합해서 HF, 플로리나 수소. 그 다음 HCl,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그리고 얘들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요. 그래서 산성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일가임 알칼리 금속 NaF, NaCl, NaBr, NaI 이런 식으로 잘 배합합니다. 일종 알칼리 금속하고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 화물인 HF, HCl, HBr 등을 생성하고 이 화물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하고 격렬히 반응하여 생성된 화물은 물에 잘 녹는다. 얘들은 다 물에 잘 녹아. 왼쪽 풀어봐. 오른쪽. 풀어보세요.
다 했어? 자, 보자. 117번 1번에 주기를 펴. 주기, 족. 4번에 금속, 5번에 비금속, 알칼리 금속, 수소, 할로젠. 1번에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그 다음 금속 원소는 나, 마, 바. 비금속 원소는 가, 다, 라. 그 다음 3번에 X0, X00. 됐어? 4번에 A 알칼리 금속, B 할로젠. 5번에 X00, X0. 6번에 00, XX. 틀린 거 있어? 2번 2번? 리튬 리튬 비금속. 그 다음 넘겨. 68페이지 보자. 원자의 전자 배치가 있다. 선생님이 원자는 뭘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원자의 구조는?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전자. 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야기했지. 그리고 양성자는 뭐라 했어? 업, 다운 코크. 중성자는 업, 다운 코크라 했지. 근데 이때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가 0, 전자가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질량은 전자를 1이라고 놓으면 양성자가 1836배, 중성자가 1839배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고 가벼운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 했지. 그리고 원자는 왜 중성이야?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리고 자 뭐가 있어? 원자의 전자 배치가 있지. 원자의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지. 근데 아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다 했지. 이걸 뭐라고 했어? 전자 껍질이라 했지. 전자 껍질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다. 그랬을 때,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어.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갖다 제시했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 궤도가 있어. 무슨 껍질이 있어? K 껍질, L 껍질, N 껍질. 야, 보호한테 그랬어. 야, 왜 A 껍질부터 안 하고 K 껍질 붙어 있어? 나는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발견이 안 된 거야. 갖고 주양자 수가 N1, 2, 3이야.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첫 번째 뭐가 있냐? 이것들 전부 다 전자 껍질들은 에너지가 틀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고 해.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야. 이 에너지 준위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띄엄띄엄 띄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구슬을 경사면에서 굴리지. 그러면 어디나 있을 수 있잖아. 이건 연속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계단으로 했어. 그러면 여기에만 있을 수 있잖아. 띄엄띄엄 있잖아. 이건 불연속적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무슨 말이야? 자, 이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볼트로 정의되어 있다. 자, 1번 궤도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6. 그리고 두 번째 궤도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3.6. 세 번째 궤도는 3의 제곱에 13.6.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커지는 거지. 마이너스가 줄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져. 왜? 내가 여기 있는 전자를 갖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 인력을 이기고 얘를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일을 받지.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그래갖고 무슨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라고 해.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이야. 에? 근데 얘보다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들뜬 상태라고 해.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에너지는 이 에너지 주준이 전자 껍질에 에너지가 딱딱 정해져 있다 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네. 그 다음 봐라. 또 이 에너지 주준은 같은 궤도를 돌지. 전자가 에너지가 같아. 그러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에? 이해됐어?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자, 에너지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와.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 스펙트럼. 근데 에너지가 높지. 불안정.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해됐어? 방출 스펙트럼. 이때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한 에너지는 어떻다? 크기가 같이. 같은 양만큼이니까. 이해됐어?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자 제일 안쪽이 제일 낮은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쪽이 안정적인 거야. 나머지는 불안정한 거야. 그리고 원자의 전자 배치의 규칙. 자, 전자는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즉, 에너지 진위가 낮은 것부터 채우는 거야. 첫 번째 껍질이 제일 낮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또 채우는 거야.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18개야. 근데 몇 개 먼저 채워? 8개 먼저 채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질소와 나트륨의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자. 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5개가 채워지는 거야. 이해됐지? 원자번호 7번이고 양성자수 7개고 전자수 7개야. 그리고 뭐냐면 일족은 원자과 전자수, 최각 전자수도 하나고 원자과 전자수도 하나야.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5개.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근데 18족은 최각 전자는 288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야. 왜? 옥텟 규칙 만족해 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없어. 안정이니까. 이해됐어? 그것만 틀려면 18쪽만 최각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이해됐지? 그 다음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고 양성자수 11개고 전자수도 몇 개야? 11개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야. 원자과 전자수가 1이지. 이해됐어? 넘겨. 69페이지 봐. 원자과 전자수는 뭐야? 전자는 뭐야?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한 전자수지. 이게 원자가 전자수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원자가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의 자리라고 봤지. 18쪽은 제외지. 18쪽은 빵이니까. 그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가 전자 하나는 짜 1쪽이야.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지. 그럼 원자가 전자수 4개지. 그리고 14쪽이라고 그래.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는 2개고 2쪽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다? 그렇지. 그리고 전자 배치와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 같은 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가 틀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몸무게가 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그리고 3족부터 12족은 제외한다. 그리고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지. 그리고 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날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일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3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근데 원자 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는 거야. 연결. 70페이지로 한번 풀어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숙제는 75페이지까지 풀어와. 풀어봐. 아이고 다리가 힘들다. 이거 주기율표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 풀어보세요.
했어? 네. 1번의 전자, 양성자, 원자번호 8, 원자가전자, 그 다음 원자가전자, 전자껍질, 원자가전자, 1번의 XX0, 2번의 0X00, 3번의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3개를 그리면 되지. 그리고 4번에 6, 2, 4, 2, 14. 그 다음 5번에 디귿 리을. 이해됐지? 그리고 리튬은 브러셔 뒤에 이 자식이 풀나겠는데 다음 숙제로 가. 알았어, 오늘 가.